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소리입니다. 오늘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극작가이자 배우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하는데요. 현대지성 클래식의 네 번째 시리즈 도서이고요. 명화와 함께 읽는 셰익스피어 20이라는 도서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20개를 멋진 명화 그러니까 106장과 함께 읽기 쉽게 소설처럼 풀어서 축약해 놓은 도서입니다. 동화를 읽듯이 무화를 읽듯이 짧은 단편을 보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그간 읽지 못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들을 적어도 내용을 알고 의미를 알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명화와 함께 보다 보니까 의미 파악이 조금 책 이야기의 의미 파악이 좀 쉬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림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책에 실려 있는 그림 명화를 통해서 내용과 연결해서 보니까 이 작품들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더라는 그런 경험을 이번에 경험했고요. 굉장히 책의 내용으로 보나 책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어떤 심적인 것 그리고 그 시각적인 모든 것에 좀 호사스러웠던 책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감동을 좀 전해드리고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갈게요. 이 셰익스피어가 주로 활동했던 16세기 요때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였고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흥기였어요. 이 셰익스피어는 20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39편의 희곡과 154편의 소네트를 완성했는데요.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활동을 했는데 일주일 7일 중에서 6날을 그러니까 6일을 정말 배우로서 직접 무대에 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의외로 제가 이 책에서 알게 된 게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일까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중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작품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의 초상화도 정말 실존하는 셰익스피어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친필 작품 6개가 있었는데 그 6개가 모두 다 철자가 또 틀리대요. 그래서 이 좀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인지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연극을 위한 공연을 위한 어떤 무대라든지 주인공의 대사 그리고 주인공들의 행동 동작 그리고 무대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 등장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다 벼락이 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잖아요. 희곡이라는 것이. 근데 저는 이 희곡이라는 문학의 형식이 저는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냥 활자를 쭉쭉쭉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쉽게 쉽게 인지하는 그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희곡이 아주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해설이나 어떤 지시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을 때 솔직히 멘붕이 와요. 와, 내가 아직도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 자괴감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막 자꾸 해설을 보게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활자를 쓰지 않잖아요. 대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책을 읽는 흐름을 깨트리는 것 같아갖고 저는 좀 희곡을 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희극이라는 이 문학적 장르는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소설이나 시의 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럽, 미국을 비롯한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그 근본의 맛형처럼 이 희곡이라는 게 있고 이 희곡에서 소설도 시도 다 분화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인물 중 3분의 1이 다 극작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샤르트르가 썼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작품 속에도 희곡이 문학의 역사다라고 써 있었던 그런 써 있는 문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희곡은 굉장히 그 선조의 문학인데 외국,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유독 이 대사 형식의 문학을 조금 기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근데 저 이제 이번에 이 책을 현대지성에서 축약해 놓은 소설 형식의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 명화와 함께 읽는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적어도 제가 느꼈던 건, 뭐, 크게 문장 모두를 외우고 있을 순 없지만, 내가 그래도 20편의 셰익스피어의 많은 작품 중에 20편 정도는 그래도 내용은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작품을 조금 크게 인정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 구구절절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딱 기억에 암기하고 있지 않고 책의 내용만, 심지어는 우리 주인공 이름도 많이 까먹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 정도를 알기에는 충분히 괜찮고 매력적인 책이었다. 그리고 우리 방구석 미술관 이런 책들처럼 미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호사를 누리기에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속에는 너무나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오셀로, 햄릿, 리어왕, 맥베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또 유명한 5대 희극이죠. 베니스의 상인, 말갈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12야,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9개의 그 희극과 비극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폭풍 후, 겨울 이야기, 헛소동, 베로나의 두 신사, 심벌린,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실수연발, 법에는 법으로, 아테네의 타이먼, 로미오와 줄리엣, 테레왕 페리클레스 등 이렇게 20개의 작품이 담겨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들 다 재밌어요. 뭐 베로나의 두 신사도 재밌고요. 실수연발, 법에는 법으로 다 재밌는데 제가 20편의 모든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그 축약본이 아닌 그 원문을 봤을 때의 그 감동과 그리고 이번에 축약본을 재독하면서 봤던 작품 중에 여전히 제 가슴에 그래도 이 20개 중에서는 1등인 작품 리어 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브리튼의 그 늙은 왕, 리어 왕이 있었어요. 이 리어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늙었어요, 리어 왕은. 그래서 이 세 딸들에게 3분의 1씩 자신의 땅과 권한을 넘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땅을 넘겨주기 전에 이 세 딸에게 물어봐요. 너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좀 굉장히 과장되고 액션도 크고 굉장히 오버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리어 왕은 너무 흡족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랑을 믿고 3분의 1씩 두 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막내딸에게 물어봐요. 똑같이 너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막내딸은 얘기해요. 이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잖아요. 리어 왕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딸의 사랑, 그만큼이다. 나는 그 정도만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진노해요. 막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추방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막내딸 코델리아는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좀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막 진노하니까 이제 프랑스로 이제 추방당하고 그 프랑스 왕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리어 왕에게는 켄트 백작이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이 켄트 백작이 자기가 봐도 첫째, 둘째 그 오바스러운 과장된 그 허위의 사랑 고백보다는 이 세 번째 딸 코델리아가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리어 왕에게 충원을 해요. 막내딸이 사실은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리어 왕이 어디서 헛소리야 하면서 켄트를 추방시켜버려요. 내 눈에 띄면 이 나라에서 내 눈에 띄면 너는 바로 사형이다. 근데 켄트 백작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그동안 보필해왔던 왕 곁에 있고 싶어서 가지고 굉장히 어린 충신으로 다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왕 옆에 머물러요. 켄트 백작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겠죠, 리어 왕은. 근데 이제 이 그 막내딸한테 가야 했던 3분의 1의 그런 모든 땅과 권한이 다시 반등분이 돼서 첫째와 둘째에게 고스란히 가요. 그러니까 결국 100에서 반반씩 첫째와 둘째가 나눠 가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리어 왕은 이제 첫째와 둘째의 딸들의 그 궁을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방문하면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거짓된 사랑이었으니 이 늙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왕이 뭐가 그렇게 달가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등한시해요. 굉장히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그 호위병들이 있었는데 100명의 호위병이었거든요. 그 10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방문하니까 이 100명을 먹여 살리려니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100명이 뭐가 필요하냐 당신에게 50명으로 줄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왕이 그 국정을 살피고 나라의 왕일 때는 막 이렇게 호화롭게 이 호위병들을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었던 건데 이 딸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막 너무 등한시하니까 이 서럽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한테 가서 니네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막 고자질처럼 하고 약간 징징댄 거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거를 아빠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언니 말이 뭐가 틀리냐. 내가 볼 땐 언니 말도 뭐 너무 뭐 50명도 필요 없다. 내가 볼 때는 10명 정도, 5명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오히려 막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실망했겠죠.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딸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신하로 변장해 있던 켄트 백작이 이 내용을 이제 막내딸 코델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받는 대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코델리아가 프랑스 왕에게 부탁을 해요. 이 좀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찾아주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즈음에 그 첫째와 둘째 딸이 한 남자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외도 중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딸은 그 외도한 그게 들통나면서 말로 안 좋게 좋지 않은 말로로 인생을 끝냈고 그리고 이 리어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막내 코델리아랑 같이 그 영국군한테 포로로 잡혔다가 병사한테 죽음을 당해요. 코델리아가. 그리고 이 막내딸이 결국은 알게 되죠. 리어 왕이 막내딸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죽은 코델리아를 안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첫째와 둘째에게 그 멸시를 당한 리어 왕이 그 되게 폭풍우가 치던 날 약간 치매처럼 광기 같은 어떤 발작 같은 걸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 광야 뭐라 그러죠? 초원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비를 맞으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또 어떤 늙은 초라한 노인이 앉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 노인을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굉장히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사랑에 그 딸들에게 당해가지고 다 모든 걸 다 뺏기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늙기까지 한 내가 지금 저기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노인과 뭐가 다르냐. 인간이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참 인생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리어 왕이 왜 비극이겠어요. 새드 엔딩인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코델리아가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나쁜 첫째와 둘째는 벌을 받고 코델리아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 뭐 아버지를 다시 왕에 앉힌다던가 본인이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야 되는데 좀 현실적이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거를 그냥 비극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리어 왕에 나오는 이 어떤 효라든지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인간의 말로, 인간의 삶이 뭐 왕이건 뭐 일반 백성이건 초라한 노인이건 다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고, 이 책이 원소로 읽으나 축약본으로 읽으나 뭐 내용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전달되는 감동은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리어 왕을 조금 많이 추천하게 될 것 같고요. 20개의 작품을 일단은 하루에 보지는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실려 있는지를 봤는데 한 13개 정도는 이미 읽은 책이었고 7개는 솔직히 모르는 제목의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2편 정도는 아주 머리에 뇌리에 아주 강하게 기억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작품 중에 한 2~3편은 좀 섞여요. 너무 하루에 다 보아버리면 이미 알고 있는 책을 재독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처음 보는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동화전집 같은 거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막 주인공도 섞이고 내용도 섞이고 결과도 섞이고 그래서 이 책은 가급적이면 20개의 작품을 20일 동안 읽는 것도 괜찮고요. 2작품씩 해서 하루를 걸러서 2작품을 읽고 하루 쉬고 2작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20개의 작품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고요. 셰익스피어 왜 책을 안 읽는 사람도 되게 유명하니까 다 알고 있는 작가잖아요. 책은 내가 독서가 취미는 아니지만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알지 이렇게는 하는 작가잖아요. 적어도 그 많은 작품 중에 20개 정도만이라도 꼭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미술책 되게 욕심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즐겨보고요. 종이 질이 굉장히 좋아서 미술 작품을 관람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책을 되게 짧게씩 보면 대여섯 장씩 막 10장씩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책 하나하나씩 보고 며칠 쉬었다가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그래도 20편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독자가 되는 걸로 의미를 삼고 이 책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